반갑습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2027 수능을 대비하면서 아마 탐구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사탐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풍이었던 만큼 과학탐구보다 공부량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등급받기는 더 유리했더라 라고 하는 이 사탐런의 현상이 2027 수능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평가원에서는 사탐과 과탐의 유불리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체감상 공부 난이도의 면에서 워낙 과탐보다는 사탐이 용이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었고 그것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회탐구 중에서는 뭐가 가장 유리할까요? 그리고 순수하게 문과적 성향의 학생들과 이과적 성향의 학생들에게 더 잘 맞는 사회탐구 과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과목이 공부량이 좀 적고 어느 과목이 어떤 것이 숫자 계산이 나오고 어떤 것이 안 나오는지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확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생들도 그동안 했던 고민에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의 장단점과 선택자 수 그리고 표준 점수의 변화들과 등급컷을 보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 대비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5등 졸업하고 법학을 부전공했고요.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기초교육원이 선정한 TA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사탐 과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EBS에서 강의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기준점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형 과목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든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이든 다 맞으면 된다, 만점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 다 맞고 만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1등급 이내에 드는 인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과목일수록 최저를 맞출 때도 더 많은 인원 안에 들면 되기 때문에 비율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인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형 과목이 유리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대형 과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형 과목을 뚝심 있게 선택했다가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혹시 내가 과목을 불리하게 선택해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중간에 소형 과목을 버리고 대형 과목에 환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계속 입시를 치러내면 낼수록 대형 과목은 유입 인원이 많아지고요. 소형 과목은 이탈 인원이 많아지면서 못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잘하는 학생들끼리 계속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구도가 소형 과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중하위권이 유입되는 대형 과목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회탐구에서 대형 과목은 뭘까요? 자, 1위부터 9위 과목까지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사회문화, 아마 사탐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보면 응시생 수가 6월보다 9월, 9월보다 수능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타나죠. 자, 2위가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 사회문화 과목이 아무래도 투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위가 윤리와 사상인데 생윤, 윤사, 쌍윤 선택의 유리점 때문에 윤리와 사상이 3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생활과 윤리보다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투탑 과목이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 거예요. 사탐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과목도 바로 사문, 생윤 과목입니다. 그리고 4위가 한국지리. 특히 쌍지리하는 학생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4, 5의 1을 받쳐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리 과목이라고 하는 건 지도를 읽는 능력과 그래프 분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사문, 생윤, 윤사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와 법. 아무래도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이 조금 확실히 선택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적게 하는 편이고요. 경제 과목 너무 적은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경제 덕후가 아니라면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탐구에서 2호 수능과 2.6 수능을 좀 비교해 보면요. 2호 수능보다 2.6 수능의 사회문화 접수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탐론으로 과탐하던 학생들이 사문으로 많이 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과 윤리도 2호 수능보다 2.6 수능에 아무래도 돼지띠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했고 사탐론의 유입도 많았고 이 두 과목이 혜택을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윤사, 한지도 늘어나는 경향 보이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6위부터 9위 과목들은 사탐론의 수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었죠. 아무래도 퓨어 문과적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 이런 인식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탐 과목도 제가 안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사탐론 때문에 과탐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과탐도 대형 과목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을 보입니다. 누적해서 계속 이 과목들이 1, 2위를 했다는 것은 다른 과목보다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등급에서 유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적 데이터가 나타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1위가 지구과학, 2위가 생명과학 1입니다. 지원, 생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명과학이 보시면 6월보다 9월에 응시자 수가 많이 줄어들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건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6월보다 9월에 줄어들었다가 수능에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물리학과 화학, 생명투, 물투, 화투, 지투까지 이제 5, 6, 7, 8에 투 과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1, 2위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자, 또 과탐에서 2호 수능 접수자 수와 2/6 수능 접수자 수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15만 명대 보던 지원이 11만 명대로 사탐론으로 많이 유출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생명과학 원도 14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이 현상이 이 현행 입시 체제, 즉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는 28 수능부터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27 수능이라는 입시 체제에서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라서 2호 수능 접수자 수보다 2/6 수능 접수자 수가 아마 27 수능 접수자 수가 과탐에선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지막 해에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살짝은 부담스럽고 살짝은 도박처럼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탐론의 가속화는 27 수능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사탐 기준에서는 사회문화와 생활관리가 탑2 과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봤습니다. 소형 과목의 경우 3월부터 수능까지 응시자가 계속 감소하고요. 그래서 계속 상위권만 남게 돼서 더 1등급 받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대형 과목의 경우는 3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응시자가 증가해서 지속적 신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2등급 이내 최저를 맞추는데 2만 명의 인원인 것과 선택자 수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과목 간 시너지가 나는가를 고려해 보셔야 되죠. 대형 과목일수록 유리하다는 첫 번째 기준을 아셨죠? 이제 과목끼리도 또 어울리는 과목과 어울리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는 공부 패턴이 너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와 한국지리는 조금 닮아 있어요. 또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학자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 같이 선택했을 때 시너지가 나서 공부량이 줄어들거나 공부 패턴이 비슷한가를 완전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상위 과목 조합인데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검증한 바에 따르면 사회문화 생활관리가 전체 조합 1위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많이 겹치고 학자가 중복되고 공부 패턴이 유사합니다. 자,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사회문화를 공부했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17문제 가까이 되는 거죠. 내용이 겹치는 건 3, 4문제밖에 안 되지만 뭐 똑같이 마르크스가 나온다거나 베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내용이 겹치는 건 3, 4문제밖에 안 되지만 공부의 패턴이 유사한 문제가 15문제, 패턴이 다른 문제가 한 4, 5문제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전체 조합 1위가 최우수 조합으로서 사문생윤 조합입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에 좀 이따 제가 단점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도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계산 문제 때문에 타임 어택이 싫고 숫자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다. 나는 숫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시간의 압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버리고 2, 3, 2 과목, 생윤, 윤사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걸 쌍윤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둘은 40, 50% 이상 심할 때는 한 절반 이상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유교, 불교, 도가 사상 다 나오고 뭐 서양학자도 많이 겹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쌍윤 조합, 윤리 덕후 조합이라고 불리는 조합도 많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 덕후 조합이라 그래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는 공부 패턴이 좀 다른 과목과 다르다 그랬죠. 아예 지리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공부 패턴의 유사성 때문에 쌍지 조합도 있고요. 역사 덕후 조합, 쌍사 조합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암기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대형 과목 그 표에서 선택자 수 순위를 말씀드릴 때 봤겠지만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2만 명 미만으로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와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이게 이제 사탐론 조합으로 작년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합뿐만 아니라 지구과학과 생활과 윤리 조합도 사탐론 두 번째 조합으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려 요소는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국어 영역도 공부할 때 비문학에 사회, 철학 제시문이 나오고요. 논술과 면접 시에도 그런 배경 지식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어 비문학 독서 문제에 인문철학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거, 이걸 고려하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또는 사회문화의 사회학, 철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논술과 면접에 가장 유리한 과목으로 생윤, 사문, 윤사. 왜냐하면 논술 면접에 특히 문과 계열에 진학을 한다면 사회학, 철학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입시에서 내가 국어 독서 실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역으로 사회탐구 과목이 분석적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논술이나 면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역시 철학 지문 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으면 이 과탐이, 많은 학생들이 과탐에서 부담스러운 이유는 사회탐구보다 2~3배의 공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정말 뭐 생명과학의 유전, 지구과학의 천체, 뭐 화학의 양적 반응,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탐구 한 과목 정도에 대비를 할 만큼 많은 문제풀이로 타임어택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회탐구가 공부량이 3분의 1 또는 2분의 1 토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는 거죠. 사탐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전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량이 적습니다. 공부량이 적은 과목의 경우 국영수의 부담을 적게 주므로 공부량 분배에 유리하고요.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주제는 존재하지만 생활과 윤리에는 환경윤리 또는 사회정의라는 파트에서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국제정치까지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아무래도 계산, 분석, 도표 문제인데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산수인데 그걸 이제 사회문화의 표 분석으로 들어가다 보니 좀 생각하는 방식이 수학과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좀 패턴에 익숙해지면 시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5번째 기준은 뭐냐? 바로 표준 점수가 높고 100분위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다인데 사실 이건 입시에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2가지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쉬운 과목보다 좀 어려운 과목이 표점도 잘 나오고 100분위에도 유리하니까 그런 과목을 해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게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몇 개년치 23 수능부터 24, 25, 26 수능까지를 봐도 표점이 가장 높은 과목의 순위가 고정돼서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과목은 쉬운 과목이고 뭐 100분위가 불리한 과목이다. 이런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고 표점이 잘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형화할 수 있는 틀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수가 많아요.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예상해서 선택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죠. 직전 수능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26 수능의 표준 점수 과탐 1위는 생명과학 1에 74점이었거든요. 근데 또 과탐 2위는 71점이에요. 그럼 사탐 1위보다 낮거든요. 사탐 1위는 세계지리였는데 73점이었어요. 사탐 2위는 한국지리였는데 7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탐이 더 높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생원이 워낙 어렵게 나왔던 거죠. 자, 이게 제가 패턴을 한번 봐드리면 원점수 기준의 26 수능의 등급컷을 좀 봐드릴게요. 거의 44점에서 45점인데 47점짜리 과목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 표점을 한번 볼까요? 26 수능에서 가장 높은 건 세계지리였어요. 생윤, 사문, 윤사는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25 수능에서 제일 표점이 높은 과목은 생윤이었는데 과탐보다 높았어요. 77점. 사회문화는 중위권, 윤리와 사상도 상위권을 차지했었죠. 자, 24 수능에서 사탐 중에 표점이 제일 높은 건 경제였어요. 정법이랑요. 사회문화 중위권, 생활과 윤리 중위권, 윤사 하위권이었죠.
2, 3 수능에 제일 어려웠던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은 정치와 법이었어요. 경제가 2위고 사회문화, 생륜, 윤사가 공동 2위를 쭉 차지하고 있네요. 과탐은 어떻냐? 2, 6 수능에서 등극한 원점수 기준을 보시면요. 45, 45, 42, 46, 47, 47, 45, 48. 생명과학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표점에서 좀 유리했죠. 2, 6 수능에서 생명과학이 74점으로 1위였는데 2, 5 수능에서는 제일 높은 과목이 73점이었어요. 그럼 2, 5 수능일 때는 생활과 윤리가 더 표점이 높았었죠. 화2 과목, G2 과목, 요게 이제 표점이 높게 나왔었고요. 원 과목은 다 표점이 사탐보다 낮게 나왔었습니다. 이 4 수능에서는요, 역시 2 과목이 이렇게 표점이 높게 형성되고요. 과탐이 같은 해 봤던 사탐보다 표점이 만점 기준 높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3 수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과탐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2, 6 생명과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지 사탐에서 표점이 무조건 불리하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내신과 수능. 여러분이 고3이라면, 현역이라면 내신과 수능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적어도 한 과목은 내신 과목에 있어야 내신 수능을 따로 하는 고민을 덜 할 수 있겠죠. 내신과 수능을 별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고3 내신이거나 고2 때 한 과목 했던 거에 고3 때 한 과목은 한 거, 이렇게 내신으로 한 번은 해본 과목이 껴있어야 된다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신의 고2, 고3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가 반영된 게 선택자 수 1위 과목, 2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 내가 이 과목에 애정을 느끼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공부하기 싫은 과목은요, 1년 동안 괴로울 수 있고요. 재밌겠는데? 즐거운데? 힐링인데?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을 탐구로 힐링할 수 있겠는데? 하는 과목은 사실 잘 나옵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요, 왜 선택자 수 2위 과목이 됐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숫자, 도표, 표분석 계산이 없어요. 국어, 비문학, 논술, 면접, 배경 지식에 유리하고요. 윤사 선택 시 45%가 중복되고 사문과 선택 시 15%가 중복되고 고2, 고3 내신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과목이죠. 공부량이 가장 적어요. 주로 이론윤리 파트와 응용윤리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유교불고도가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또 생명윤리, 사회정의, 과학, 환경, 문화, 평화윤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생활관리의 등급컷도 45점대 1등컷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2, 6 수능에선 44점이었어요. 하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사회문화는요, 선택자 수 1위 과목인데요. 역시 고2, 3 내신 병행에 유리하고요. 공부량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요. 국어, 비문학, 논술, 면접, 배경 지식에 유리하고요. 생윤과 함께 선택 시 학자가 겹칩니다. 15% 겹치죠. 사회문화 주제 구성을 보면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자료 수집 방법론, 문화인류학, 사회계층화이론, 사회복지이론, 사회변동이론 같은 게 있어요. 등급컷은 대체로 44, 45점의 1등급 컷이 형성이 됩니다. 윤리학 선택은요, 3위 과목이에요. 숫자, 도표, 표분석 계산이 없어요. 국어, 비문학, 논술, 면접, 배경 지식에 유리하고요. 생윤과 함께 선택 시 45%가 중복됩니다. 고2 내신, 고3 내신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공부량이 좀 많고요. 사탐치고 많아요. 매니아층이 좀 강하게 존재해서 콘크리트 상위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윤사가 공부가 매력적이에요. 제가 수업해보면 윤사 재밌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윤사는 주로 서양윤리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사상과 동양윤리의 유교, 불교, 도가 사상과 이상사회론, 사회사상, 국제이론 같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컷이 45점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24년에 2등급이 증발하는 최악의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그 다음에는 꽤 어렵게 내고 있죠. 자, 물론 어느 과목이든 다 맞으면 1등급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이상 가급적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생윤, 사문, 윤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과 가장 완벽한 교재가 있기 때문이죠. 또 공부 패턴도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중에서 선택했을 때 이게 1, 2, 3위 과목이잖아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과목 선택 가이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질의응답도 또 댓글 통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수험생들이 인스타 DM 보내는 거 여유가 있을 땐 제가 충분히 답해 드리고요. 또 유튜브 채널, 이정 렉처 채널에 이런 정보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제가 또 답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점까지 가도록 할게요. 제 커리큘럼 가이드와 개념, 출제자의 개념 완성 OT를 보시고 이 과목을 선택해야겠다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자의 개념 완성에서 뵙겠습니다.